자, 그러면 툴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카티아 초보자분들이 툴바를 잃어버렸을 때 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툴바를 잃어버리면 작업을 진행을 못하겠죠. 자, 지금 파트 디자인에서 제가 두 개의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툴바와 드레서 피처 툴바를 닫아버리는 상황입니다.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툴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당황을 한 나머지 요 툴바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요. 원래 있었던 좌측 세로로 원위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초보자분들 경우에는 툴바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툴바를 찾아야 할지 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뷰의 툴바즈라고 해서 이 리스트의 이름을 보셔도 자,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툴바를 내가 숨겨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면 아이콘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카티아를 어느 정도 사용한 유저라면 뷰 툴바의 체크리스트로 체크가 꺼져 있는 항목의 툴바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툴바 체크리스트를 볼 때 한 가지 팁은 임의의 아이콘 그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도 툴바의 체크리스트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 아이콘이 나와 있는 툴바의 아무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실제 뷰의 상단 주 메뉴의 툴바의 체크리스트를 자, 보는 내용과 동일하게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는 툴바의 아이콘들 위치에서도 역시 아래쪽에 툴바 영역의 아이콘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툴바의 체크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거는 카티아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내용으로 페이지 넘어가 보면 툴바의 위치를 못 찾을 경우에 또 이름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초기화를 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툴바를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자, 툴즈 메뉴 커스터마이즈의 툴바 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커스터마이즈 창 잘 기억하시죠? 툴바 탭에 자, 위치를 리스토어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위치를 리스토어를 하게 되면은 현재 모든 작업 공간의 툴바를 초기화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의 워크벤치 상태의 툴바들만 초기화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작업 공간의 툴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툴즈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테이블 워크벤치 작성했었던 스타트 메뉴와 언어를 설정했었던 옵션 메뉴가 나타나죠. 자, 거기 세 번째 툴바즈 탭에서 리스트와 포지션이라는 버튼 찾으셨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워크벤치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현재 워크벤치의 모든 툴바의 포지션 위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고 창을 닫아주시면 자, 정리가 다시 초기화 상태로 됐는데 에노비아 V5 VPM 내비게이터라는 툴바는 모델링 할 때 관여하지 않는 툴바로 닫아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신 뒤에 스케치 아이콘 아래쪽에 해당 툴바 분리선을 더블 클릭을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바를 밖으로 끄집어내시면서 여러분들 꼭 툴바가 실수로 세로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툴바의 요 구분선, 분리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좌우로 움직이면서 키보드 왼쪽 Shift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가로로 되어 있는 툴바도 역시 분리선을 드래그하면서 왼쪽 Shift 키 누르면 또 세로로 바뀝니다. 카티아 작업에 있어서 키보드의 왼쪽 Shift 키는 반대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바를 가로로 정렬하신 뒤에는
자, 원래 있었던 위치대로 자, 제일 긴 툴바가 제일 앞쪽에 위치하도록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가 제일 앞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 드레서 피처, 그 다음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마지막은 S로 되어 있지만 Surface Based Picture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 메뉴와 하단 정렬되어 있는 툴바 사이에 어떤 툴바가 있어야 되죠? 자, 그거는 아이콘이 있는 위치에서 마우스 포인트 어느 곳에 쓰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해당 그래픽 프로퍼티즈 툴바 체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GSD 워크벤치로 이동을 했을 때는 자, 툴바의 위치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현재의 작업 워크벤치의 툴바만 초기화를 한다.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은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신 후에 자, 보시면 이렇게 3키 마우스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과 중간 휠 버튼 그리고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각각의 버튼이 자, 개개의 기능도 있지만 두 개의 키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기능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처음부터 쥘 때부터 제대로 마우스를 쥐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버튼이 누르는 게 세 개면은 여러분들 세 개의 손가락을 다 자,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마우스 왼쪽 부분에 쥐고 새끼손가락은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부분을 누르면서 마우스를 쥐시고 남는 손가락 금지와 중지와 약지를 자, 해당 버튼 왼쪽, 중지는 중간 버튼, 약지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순서로 마우스를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쥐는 마우스 쥐는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티아를 초보자분들 기초만 사용하고 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활용 능력, 응용까지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처음부터 쥐는 방법을 제대로 쥐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마우스 양측면에서 쥐시면서 남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올린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마우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자, 실습 예제는 밑에 있는 샘플 1을 다운을 받아서 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샘플 1을 클릭해서 자, 파일 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압축 풀기를 눌러서 자, 압축 풀기를 자, 확인 해당 폴더에 자, 압축을 푸시게 되면은 자, 창이 자, 이렇게 다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압축 풀었는 위치의 파일의 창에서 오토모빌 갈로 dmb라고 되어 있는 자,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뜨게 되는 모델은 실제 자동차 모델이며 여러분들이 자, 자동차 모델을 보시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회전과 확대 축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마우스를 통해서 확대 축소와 그리고 패닝 기능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우스 제대로 쥐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먼저 패닝부터 중간 휠 버튼을 중지로 누르고 있으면서 좌우 상하 움직여 보시면 자, 이게 공간에서 모델이 공간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모델과 함께 움직여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닝 기능 쉽죠. 단독으로 중간 휠 버튼으로 이용하시고요. 자, 회전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중간 휠 버튼을 먼저 누르고 계시면서 왼쪽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시 중간 휠 버튼을 먼저 누르는 게 우선순위인데요. 자, 중간 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왼쪽 버튼 검지도 누르게 되면 오렌지색 점선의 원이 생기면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을 좌우, 상하, 위아래 회전하면서 작업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다시 손을 떼고 확대 축소에 대한 설명은 자, 항상 중간 휠 버튼을 먼저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누르고 계시면서 이번에는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손을 뗍니다. 중지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화살표가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위아래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위로 아래로 밀고 당기면 확대 축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확대 축소를 하는과 동시에 왼쪽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는 다시 회전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중간 버튼과 왼쪽 버튼을 조합하는 게 회전과 확대 축소이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도 동시에 중간 버튼과 오른쪽 버튼도 회전과 확대 축소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오른쪽 버튼은 단독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팝업 메뉴, 우리가 컨텍스처럴 메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스케치 및 3D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보다는 중지, 휠과 왼쪽 버튼으로 자, 회전과 확대 축소를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델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버튼의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자면 중지 휠 버튼을 단독으로 쓰는데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마우스 포인트 위치하시고요. 중지 휠 버튼을 중간을 휠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합니다. 한 번만 살짝 클릭하면 자, 클릭했는 그 부분이 모델의 화면 중앙으로 옮겨지면서 자, 이제 회전을 한번 해보면 이제는 모델 가운데 가지 않아도 마우스 중간 버튼과 왼쪽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눌러서 회전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방금 휠 버튼으로 클릭을 했는 그 부분이 회전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다시 왼쪽 버튼 손을 떼고 확대를 했을 때도 확대의 중심이 바로 중간 휠 버튼을 한번 클릭했는 그 부분이 자, 확대의 중심이 되는 자,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왼쪽 사이드 미러 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시고 휠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시고 모델 영역 중앙으로 옮겨졌을 때 자, 이제 중지와 왼쪽 버튼 눌러 회전 또는 확대를 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잘 하셔야지만 모델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때 정확하게 회전 및 확대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포인팅해서 확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움직이고 패닝 및 자, 회전, 확대 축소, 자, 요 기능들에 대해서 잘 연습을 해 주시면 나중에 스케치 및 3D 모델링 할 때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실습과 동시에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